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된 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내용으로서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짚어갈 부분은 굉장히 핫한, 솔직히 연령 하향 조정보다 더 핫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핫하게 아주 치고받고 싸웠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반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비례대표제였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명칭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만 쓰고 있다 하면은 300표 전체를 전부 다 하나로 막았고, 거기서 이제 정당 득표율을 따라서 300석을 이렇게 분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형태였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크게 개정된 부분이 뭔데? 그래서 그 원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253석,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 그래서 합쳐서 300석. 근데 요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랑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랑 서로 연동이 되지 않았어. 그냥 지역구에서 얻은 그 의석수는 그냥 의석수대로, 그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을 따져서 47석을 이제 득표율 따라서 나눠서 각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선거법이 바뀌었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은 그 고등학교 법정 시간에 나오는 그냥 아주 쉬운 내용이거든. 배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뭐 안 배우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과를 나오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 문과 이외의 분들은 뭐 안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법과 정치 시간에 나오는 고등학교 수준의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계에서 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잖아. 근데 그 수단을 이제 민주주의의 뭐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전 직접 민주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직접 의견을 얘기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뽑아갖고 그 대표가 나의 의견을 대신해 주도록 하는 형태잖아. 이걸 이제 대의민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표를 뽑는 절차가 선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 대표를 뽑는 방법, 이 선거를 누가 이기느냐는 단순히 그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이기게 되겠잖아. 좀 쉽게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그럼 예로 들면은 문재인이 득표를 대략 한 40%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한 20%, 그 다음에 안철수가 한 2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유승민, 신상정 이렇게 좀 나눠갔었었는데, 하여튼 근데 크게 좀 많이 득표를 했다 한 거는 이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제 이렇게 셋이잖아. 이렇게 셋이 합쳐서 80%가 넘어가. 근데 이 경우에 문재인이 40%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 그런데 문재인이 받지 못한 나머지 60%의 표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사표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죽은 표가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40%의 의견은 반영해 줄 수 있어도 나머지 60%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썼던 거야. 이제 지역구에서도 이제 똑같이 아까 말한 그 대통령 선거처럼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고 한 30%, 40% 정도를 득표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 나머지 표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못 된단 말이야. 사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국민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비례대표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둘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원래의 선거법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표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둘이 연동이 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도 적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의 선거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게 요번
선거법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그 연동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지역구랑 비례대표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자, 그래서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의석수가 300석이잖아. 그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데 그럼 이제 이 지역구 253석을 일단은 선거를 해.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은 정당별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구에서 이겼고 지고가 따져갖고 이제 얻은 의석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의석수를 만약에 A 정당이 100석을 얻었다고 해봐. 그 다음에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해.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뀐 선거법은 이게 연동이 되어서 전체 300석 중에서 30% 하면은 90석이잖아. 근데 이 A 정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잖아. 그러면은 그 30%를 넘는 의석을 일단은 가지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이 되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30석이야. 47석 중에 30석이거든. 그럼 이 30석 중에서는 A 정당에 돌아가는 의석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나머지 17석 중에서 이제 30%를 A 정당이 가져가게 돼. 자, 그럼 그 다음에 D라는 정당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 정당이 되게 소수 정당이야.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5석을 얻고 정당 투표는 10%를 받았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10%면은 30석이잖아. 근데 지역구에서 5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25석이 비게 되잖아. 정당 득표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10%를 다 적용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합의를 한 거는 이제 연동을 50%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25석 중에서 50%면은 12.5석이잖아. 근데 이거를 반올림을 해. 그럼 13석이 되잖아. 그러면 30석 중에서 13석을 이 D정당이 가져가게 돼. 그러면은 지역구 5석에다가 비례 그 13석 해서 총 18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요렇게 정당 투표 득표율이 연동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지역구는 그냥 지역구대로 하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해서 비례대표를 뽑았던 얘기잖아. 그렇지. 지역구는 그냥 253석 그냥 뭐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 47석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를 따져서 만약에 뭐 A 정당이 정당 득표 20%를 받고 B 정당이 15%를 받고 했으면은 47석 중에서 20%를 가져가게 되고 A 정당이, B 정당은 15%를 가져가게 되고 이런 형식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연동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투표를 30석이. 근데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당 투표란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만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선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사실. 뭐 이 부분에서 뭐 언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안 넘었다라고 하더라고. 오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50%가 안 됐다고. 그게 원인이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그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지. 여론조사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모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더라. 뭐 질문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건 내가 못 봐갖고 정확히 모르겠다. 혹시나 총선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이제 자기가 선거권이 있다, 투표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제 각 후보별로 유인물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뭐 확인을 기사 같은 것도 뜰 테니까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설명했던 그 비례대표를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시고, 이 정당이 내 의견과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 같다 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셔서 지역구 후보를
뽑은 용지 하나, 그 다음에 정당을 뽑은 용지 하나 해서 총 2표를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